이번 시간에는 키프레임 인터폴레이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제 앞서 강좌 코스를 통해서 그래프 에디터에서 키프레임 인터폴레이션에 관한 기본적인 이야기는 이미 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기본적인 작업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이제 뉴 컴포지션을 생성해 주는데 해상도는 1280 720 정도로 해서 프레임 레이트는 29.97로 해놓겠습니다. 듀레이션은 대략적으로 한 5초 정도로만 해놓겠습니다. 미리 준비를 해놓은 이미지가 있는데 이미지를 갖고 와서 배치를 해놓죠. 사이즈가 너무 큰데 적당히 크기를 줄여서 배치를 해놓겠습니다. 테라이제크 이 위치 상태에서 그냥 키를 하나 넣어보죠. 포지션에 대해서 이제 스타트 0프레임 위치에서 키를 넣어주고 2초 위치에서 이렇게 쭉 이동이 되도록 해놓겠습니다. 1초 위치에서는 그냥 바로 Add Keyframe 기능을 사용해서 중간 키를 이렇게 삽입을 해놓죠. 그러면 이제 모션을 보게 되면 이렇게 쭉 단순 이동을 하는 등속도로 움직이는 그런 상태로 나오게 되겠죠. 지금 상태에서 봤을 때 이 키가 갖고 있는 모양을 보게 되면 다이아몬드 모양을 갖고 있죠. 이 모양 상태는 바로 시간이 흘러가는 방향에 대해서 해당 키가 갖고 있는 인터폴레이션 타입이 리니어 타입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키가 갖고 있는 인터폴레이션 타입을 바꾸기 위해서 바로 어떤 키를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바로 Kframe 인터폴레이션 기능이 있죠. 실행을 하게 되면 Temporal Interpolation, Spatial Interpolation 바로 이제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 인터폴레이션 타입을 바로 여기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보게 되면 이제 Temporal Interpolation 즉 시간에 대한 보관 그 타입은 리니어로 선택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Spatial Interpolation 공간에 대한 인터폴레이션은 Continuous Base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여기서 인터폴레이션이란 말 뜻은 바로 이제 이와 같이 일단은 이제 타임라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이제 키를 이렇게 첫 프레임에 하나 잡아놓고 1초 위치에 잡아놓고 2초 위치에 잡아놨죠. 그러면 이제 키가 없는 중간 사이에 이 비어있는 공간상에 키는 사실상 이제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키를 넣어주지 않았죠. 넣어주지 않았지만은 키와 키 사이에 그 값을 자동적으로 애프터 벡터가 보관을 해서 채워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값이 갖고 있는 상태하고 그 다음 키가 갖고 있는 상태 값을 비교를 해서 그 중간 사이에 있는 키를 자동적으로 채워 놓고 있다는 얘기죠. 바로 그렇게 어떤 값과 값 사이에 중간 값을 채워 넣는 행위 그것을 바로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하게 됩니다.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이제 인터폴레이션을 또 갖고 있고 동시에 이렇게 화면상에서 봤을 때 바로 여기가 이제 XY 좌표로 봤을 때 00 위치가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X축, Y축 그 공간 좌표상 봤을 때 위치도 역시 여기에 보면 이제 스타트 첫 프레임이 잡혀 있고 1초 2초 위치 키가 역시 잡혀 있죠. 바로 그 사이에서도 두 개의 키프레임 사이에 이미의 좌표 값이 자동적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공간적인 인터폴레이션도 자동적으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바로 이제 어떤 특정 키가 갖고 있는 인터폴레이션이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중간 값을 채워주는 타입은 바로 Temporal Interpolation에서 선택을 해주고 이렇게 화면상에서 보이는 좌표 공간상의 인터폴레이션은 Spatial Interpolation 이 부분에서 선택을 해주게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 보게 되면 이제 Temporal Interpolation이 리니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모양을 보게 되면 키의 모양이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스페셜 인터폴레이션 이 부분부터 좀 비교를 해보죠.
먼저 이제 그 디폴트 상태에서 보게 되면 현재 지금 선택되어 있는 1초 위치의 그 키프레임의 이 공간상의 인터폴레이션 모양은 컨티뉴어스 베이저로 되어 있습니다. 뭐 결국 이제 이 분류상 봤을 때는 네 가지로 표시되어 있지만은 크게 보자면 둘 중 하나입니다. 리니어인가 베이저인가. 베이저, 컨티뉴어스 베이저, 오토 베이저는 결국 베이저 타입의 곡선으로 보관을 해주는 타입이란 뜻이고, 리니어는 직선 형태로 보관을 해준다는 뜻이 되겠죠.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이게 컨티뉴어스 베이저 타입이 잘 보이지 않죠. 그래서 현재 1초 위치에 있는 바로 이 y축의 값을 아래로 내려서 이렇게 모양을 바꾸게 되면 바로 현재 지금 이 전체 애니메이션 패스의 모양이 곡선을 갖고 있죠. 네. 지금 이제 이 전체 키프레임이 갖고 있는 인터폴레이션, 스페셜 인터폴레이션 타입이 컨티뉴어스 베이저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는 바로 어떤 키가 갖고 있는 이제 이 핸들바가 보이죠? 왼쪽, 오른쪽 핸들바. 바로 한 축이 갖고 있는 기울기를 바꾸게 되면 반대편에 있는 기울기도 같이 수평을 유지하면서 기울기가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가 바로 Continuous Bezier 타입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해당 키가 갖고 있는 이제 기울기 모양이 바뀜으로 해서 전체 애니메이션 패스 커브의 모양도 같이 바뀌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공간적인 경로의 모양도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역시 이제 여기에 있는 키도 보게 되면 이렇게 컨티뉴어스 베이저 타입에 의해서 또 이렇게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은 다시 전체 키를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키프레임 인터폴레이션에 있는 스페셜 인터폴레이션 타입을 리니어로 바꿔주게 되면 오케이. 네, 어떻게 되죠? 네, 그 곡선 상태가 직선 상태로 바뀐 걸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그 움직임이 이렇게 직선적인 형태로 바뀌어 있습니다. 다시 오른쪽 마우스 클릭, 인터폴레이션 타입을 이번에는 베이저. 오케이. 뭐 그러면 이제 컨티뉴어스 베이저 타입하고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네, 역시 이렇게 모양을 바꿔서 경로를 수정할 수 있죠. 다만 차이점이 이렇게 이제 가운데에 있는 1초 위치에 있는 키의 핸들바를 딱 조작을 했을 때 어떻게 되죠? 왼쪽 오른쪽 기울기가 이렇게 미리 끊어져 있는 상태로 그 각도가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조정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또 이런 식으로. 네, 바로 이것이 베이저 타입입니다. 네. 다시 세 개의 키가 갖고 있는 인터폴레이션, 스페셜 인터폴레이션 타입을 컨티뉴어스 베이저. 그러면은 이제는 기울기가 양쪽 오른쪽이 수평 상태로 유지되고 있죠. 네, 뭐 결국 이제 똑같은 베이저 타입인데 이 나타나는 이 핸들바, 곡선의 기울기를 바꿔주는 이 핸들바가 수평 상태를 유지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컨티뉴어스 베이저. 그것이 아니라 왼쪽 오른쪽이 분리된 독립적으로 끊어져 있는 상태로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그것은 베이저 타입입니다. 이미 이렇게 컨티뉴어스 베이저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특정 핸들바를 클릭 드래그를 하게 되면 바로 순간적으로 그 기울기가 이렇게 끊어져 있는 상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시 Alt 클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다시 수평의 기울기가 다시 유지되는 상태로 바뀌게 되죠. 네, 이렇게. 네. 하지만 다시 Alt 클릭 드래그 기울기를 끊어버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보게 되면 해당 키가 갖고 있는 스페셜 인터폴레이션 타입은 뭘로 바뀌어 있죠? 네, 컨티뉴어스 베이저에서 베이저 타입으로 자동적으로 바뀌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 핸들바가 갖고 있는 기울기가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 Alt 클릭 드래그. 그럼 이제 다시 보게 되면 이렇게 수평 상태로 기울기로 다시 되돌아갔죠.
그 상태의 키프레임 인터폴레이션을 보게 되면 다시 Continuous Bezier 타입으로 바뀌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오토 베이저 타입 같은 경우는 오케이 보게 되면 이제 그 핸들바가 이제 나타나진 않죠. 이 상태에서 한 뭐 이 위치쯤에서 새로운 키를 하나 넣어보죠. 뭐 여기서 이제 그 add keyframe 방식으로 해서 추가를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바로 이 위치상에서 화면상에서 이제 키를 넣어주기 위해서 바로 펜 툴 상태에서 특정 위치에서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 그 위치에 키가 하나 추가가 되죠. 또 여기서도 클릭, 키가 추가가 되죠. 그러면 보게 되면 추가되어 있는 그 위치에 이제 그 키를 보게 되면 이렇게 핸들바가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단축키 V키. 이렇게 지금 보면 지금 뭐 당연히 이제 그 이 위치에 있는 키가 갖고 있는 스페셜 인터폴레이션 타입은 Continuous Bezier 타입이 되겠죠. Continuous Bezier입니다. 하지만은 여기 있는 타입을 오토 베이저로 바꿔놓고 적용을 하게 되면 앞뒤에 존재하는 이제 그 키에 갖고 있는 그 위치 있죠? 그 위치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커브의 기울기가 자동적으로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이것이 오토 베이저 타입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특정 키가 갖고 있는 그 스페셜 인터폴레이션이 오토 베이저란 얘기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커브의 기울기는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어떤 모양을 틀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앞뒤에 존재하는 다른 키가 갖고 있는 어떤 기울기 그 모양이 바뀌게 되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곡률이 자동적으로 바뀌는 타입, 바로 그것이 오토 베이저 타입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스페셜 인터폴레이션의 이 네 가지 타입의 그 차이점을 간단하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뭐 이번에는 이제 그 템포럴 인터폴레이션을 비교를 해보죠. 보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5가지 타입으로 되어 있죠. 일단은 지금 그 삽입을 했었던 그 중간 키 3개를 다 삭제를 해버리고 2개의 키가 갖고 있는 키프레임 인터폴레이션 타입을 일단 리니어 상태로 둘 다 리니어 상태로 일단 되돌려 놓겠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그 바로 이 끝점에 해당되는 키프레임의 인터폴레이션 타입을 바로 템포럴 인터폴레이션 타입을 리니어에서 베이저 타입으로 바꿔보죠. 그러면 이제 그 이렇게 그 키의 모양이 보통의 이제 그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모양인 다이아몬드 모양에서 가운데가 이제 홀쭉한 형태의 모양으로 바뀌어 있죠. 플레이백을 해보면 이제 뭐 사실 그 리니어 상태하고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 템포럴 인터폴레이션 타입의 변화를 이제 실제적으로 눈에 띄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인터폴레이션 타입을 바꿈과 동시에 해당 키가 갖고 있는 스피드 그래프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바로 그래서 이 그래프 에디터를 통해서 이 그래프 에디터 쪽이 가지고 있는 에디트 밸류 그래프 대신에 에디트 스피드 그래프로 바꿔놓고 원하는 키의 위치에 그 속도를 이렇게 그래프 모양을 바꿔서 또는 또 위로 올려서 모양을 이렇게 바꾼다든가 해서 그 속도를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죠. 뭐 일단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양을 바꿔보죠. 그러면 이제 이 속도의 그래프 모양을 보게 되면 이렇게 속도가 순간적으로 빨라졌다가 다시 이제 느려지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또 이런 식으로 마지막 키프레임 위치에 도달하면 도달할수록 점점점 느려지게 속도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다시 이 상태에서 이제 그 2개의 키를 선택해서 Shift 클릭, 2개의 키를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키프레임 인터폴레이션 타입을 템포럴 인터폴레이션을 다시 리니어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네, 아까 제가 조정했었던 그 그래프의 모양이 다시 선형적인 상태로 바뀌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이 상태에서 이제 특정 키가 갖고 있는 또 스피드 그래프 모양을 또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그에 따라서 이제 지금 보게 되면 가운데 보면 이 점선의 간격이 좀 달라지고 있죠. 그 조정에 따라서 이렇게 점선의 간격이 이제 이렇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간격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 점선의 간격이 좁아지는 부분이 바로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바로 이제 이 점선과 점선 사이가 한 프레임 간격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속도가 빨라졌다가 느려지는 상태로 모션이 바뀌게 됐죠. 다시 두 개의 키가 갖고 있는 그 모양을 인터폴레이션 모양을 베이저 타입으로 바꿔놓고 오케이. 그러면은 뭐 지금 상태에서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여기서 다시 인터폴레이션을 리니어로 바꿔놓고 대략 이제 그 한 이 위치쯤에서 새로운 키를 하나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컨트롤 클릭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새로운 키가 하나 추가됐죠. 뭐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그 플레이백을 해보면 이제 리니어 상태니까 템포럴 인터폴레이션이 리니어 상태니까 일정한 스피드로 쭉 이동이 되겠죠. 네, 뭐 이렇게 이제 그 중간 삽입이 되어 있는 이 위치의 키의 그 속도 그래프를 이제 통제를 할 때 보게 되면 해당 그 키를 선택해서 아래로 드래그를 해보면 보시다시피 그 속도 그래프가 왼쪽과 오른쪽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로 만들어지게 되죠. 네, 바로 시간에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그 전진하는 방향 쪽에 봤을 때 앞쪽으로 들어가는 부분 또 나가는 부분 이렇게 따로따로 그 속도 그래프가 통제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상태의 인터폴레이션 타입을 보게 되면 바로 베이저 타입입니다. 하지만 컨티뉴어스 베이지로 바꿔주게 되면 이제 선택해서 포인트를 이동해 보면 같이 움직이죠. 왼쪽과 오른쪽이 이렇게 분리가 된 게 아니라 하나의 기울기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 모양이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양을 조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바로 속도가 점점점 빨라졌다가 이제 감속이 되면서 속도가 느려지는 구간이 이쯤 생기게 되겠죠. 그러다가 다시 속도가 빨라지는 그런 상태의 모션이 나왔습니다. 바로 지금 이 중간 삽입된 이 키가 갖고 있는 템포럴 인터폴레이션 타입이 컨티뉴어스 베이저, 즉 왼쪽과 오른쪽 인과 아웃 쪽에 해당되는 그 방향의 기울기가 같은 기울기로 유지되는 상태, 바로 컨티뉴어스 베이저 타입입니다. 오토 베이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까 스페셜 인터폴레이션에서 봤던 오토 베이저하고 거의 같은 개념으로 동작을 하게 되겠죠. 오케이.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그 다시 보게 되면 이제 그 해당 키가 보면 그 오토 베이저 상태이고 디폴트 상태인 그 리니어 상태로 일단 되돌아갔습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클릭 앞뒤에 있는 그 키가 갖고 있는 이제 그 속도 그래프 그 변화에 따라서 바로 이 오토 베이저 타입의 모양이 자동적으로 모양이 결정이 됩니다. 오토 베이저로 바꿔놓고 다시 보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모양이 자동적으로 바뀌는 걸 알 수 있죠. 네. 뭐 지금 상태를 이제 그냥 플레이백을 해보면 약간씩 딜레이가 살짝 걸리는 느낌으로 이동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속도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했다가 살짝 또 감소했다가
증가 감소하는 형태로 모션이 바뀐 상태죠. 뭐 결국 이제 어떤 키가 갖고 있는 이 temporal interpolation 타입은 역시 마찬가지로 스페셜 인터폴레이션과 마찬가지로 직선 상태, 즉 등속도로 움직이는 상태이냐 아니면은 가속과 감속을 컨트롤할 수 있는 베이저 타입인가, 그리고 그 베이저 타입 중에서 왼쪽과 오른쪽이 기울기가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로 통제를 할 때는 베이저, 연속된 상태로 통제를 할 때는 컨티뉴어스 베이저, 앞뒤 키가 갖고 있는 모양의 변화에 따라서 자신의 모양도 같이 바뀌는 오토 베이저, 뭐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이제 홀드 타입 같은 경우는 바로 인터폴레이션을 하지 않고 사용자가 입력한 그 위치의 키만 정확하게 실행을 시켜주게 됩니다. 예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제 들어가 있는 포지션의 키프레임은 그냥 모두 다 삭제를 해버리고 이렇게 키를 잡아보죠. 이런 식으로 키를 잡아 놓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 이렇게 패스 모양을 따라서 쭉 움직이는 상태가 되겠죠. 전체 키가 갖고 있는 인터폴레이션 모양을 보게 되면 템포럴 인터폴레이션은 리니어, 스페셜 인터폴레이션은 오토 베이저로 현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템포럴 인터폴레이션 타입을 바로 홀드 타입으로 바꿔주게 되면 이제 모양을 보게 되면 일단 리니어처럼 보이지만은 리니어가 아니라 보게 되면 이렇게 어떻게 되죠? 사용자가 입력한 정확한 키프레임 위치에서만 키가 딱 실행이 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인터폴레이션을 아예 실행하지 않죠. 중간 보관을 하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애니메이션 느낌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죠. 약간 뚝뚝 끊기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뭔가 모션 그래픽을 만들 할 경우 바로 이 홀드 타입으로 템포럴 인터폴레이션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템포럴 인터폴레이션은 리니어로 바꿔놓고 인터폴레이션과 관련돼서 아래쪽에 보면 이제 이 로빙이라는 기능이 있죠. 일단 리니어 상태로 해서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그냥 디폴트 상태로 되돌아왔죠. 이 상태에서 마지막 키가 갖고 있는 위치를 이제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 선택한 마지막 위치의 키만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그런데 전체 키에 대해서 바로 이 로빙에 로브 어크로스 타임을 적용해 주게 되면 이제 이 상태에서 보게 되면 이제 스타트 엔드 키프레임을 제외한 중간 키들은 작은 서클 형태로 키의 모양이 바뀌어 있죠. 이제 이 상태에서 스타트 엔드 조정하면 어떻게 되죠? 바로 보시다시피 시작이나 끝점에 해당되는 키를 앞뒤로 시간 위치를 바꾸게 되면 중간에 있는 키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간격 사이의 비율을 유지를 한 상태에서 스케일링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 수 있죠. 바로 이것이 로빙 기능입니다. 다시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지금 보면 이 로브 어크로스 타임이 적용이 되어 있죠. 기능을 풀어버리고 다시 키프레임 인터폴레이션 일단 리니어 상태로 템포럴 인터폴레이션을 바꿔놓겠습니다. 다시 원 상태로 되돌아왔죠. 이제 엔드 프레임 위치의 키를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선택한 이제 키만 자기 자신 어떤 키 위치가 이렇게 바뀔 뿐이고 중간 이 키프레임은 더 이상 따라 움직이지 않죠. 하지만 로빙 기능에 로브 어크로스 타임 또는 여기서 실행을 하거나 또는 여기서 로브 어크로스 타임을 체크를 해서 적용을 해주게 되면 그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스타트 엔드 키프레임을 움직이게 되면 그에 따라서 중간 키프레임의 사이 간격이 자동적으로 스케일링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의 어떤 키 조작이 필요한 경우 이 로빙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다시 로빙을 lock to time으로 바꿔줍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어떤 키에 대해서 키프레임 인터폴레이션이 갖고 있는 이 템포럴 인터폴레이션, 스페셜 인터폴레이션, 이 타입이 각각 어떤 역할로 쓰일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뭐 결국 이제 그 인터폴레이션의 역할, 사용자가 입력한 두 개의 키프레임 사이에 비어있는 그 시간상에 또는 비어있는 그 좌표 공간상에 임의의 그 값을 새롭게 채워주는, 그 값을 보관해서 채워주는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로 애니메이션 메뉴에 보게 되면 이제 그 키프레임 어시스턴트 기능이 있죠.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앞서 과정을 통해서 사용을 한 적이 있는 F9, 바로 is, 또 is in, is out, 이 세 개의 역할이 템포럴 인터폴레이션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식으로 모양을 바꾸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두죠. 지금 이제 그 적용이 되어 있던 키프레임 모양을 다 삭제를 해버리고 다시 이제 그 키의 모양을 이렇게 바꿔보죠. 이렇게 키의 모양을 만들어주고 이 위치에서 또 이렇게 키를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떤 특정 키를 선택해서 바로 키프레임 어시스턴트 is 단축키가 F9으로 되어 있죠. 일단 스피드 그래프 상태에서 봤을 때 에디트 스피드 그래프 해당 속성의 그 그래프 상태를 보게 되면 리니어 상태를 갖고 있죠. 어떤 키를 제가 선택해 놓고 바로 F9을 누르게 되면 바로 모양이 어떻게 바뀌게 되죠? 보시다시피 이제 그 키가 이제 그 입력되는 방향과 출력되는 방향 쪽에 값이 증가 감소되는 형태로 스피드 그래프 모양을 만들어 준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언두. 이번에는 이 키에 대해서 바로 is in. 그럼 어떻게 되죠? 이번에는 이제 그 입력되는 방향 쪽으로 그 스피드 그래프 모양을 바꿔준 걸 알 수 있죠. 출력되는 방향 쪽은 다시 그냥 직선적인 리니어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언두. 이번에는 is out. 그러면 그 반대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걸 알 수 있죠. 뭐 결국 이제 그 이 키프레임 어시스턴트 이 기능은 미리 약속되어 있는 인터폴레이션 모양을 템포럴 인터폴레이션 모양을 만들어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사용자가 좀 재빨리 단축키로 입력을 해서 재빨리 이제 그 스피드 그래프의 모양을 이렇게 바꿔서 템포럴 인터폴레이션 모양을 직접 이렇게 클릭 드래그 하지 않더라도 약속된 모양을 만들어주니까 재빨리 이 기능을 사용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때에 따라서는 이제 그 단축키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스피드 그래프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특정 키를 선택해서 바로 여기에 있는 is 그에 따라서 모양이 또 바뀌죠. 다시 undo. 또 is in, is out. 역시 여기서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선택을 해놓고 느낌이 달라졌죠. 뭐 다시 모양 상태를 리니어 상태로 또 바꿔서 또 이렇게 모양을 바꿀 수도 있겠죠. 단축키를 쓰지 않고 여기 있는 이제 그 버튼들을 사용해서도 또 얼마든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이 인터폴레이션의 작용은 지금같이 이제 그 XY 포지션에 대해서는 이렇게 템포럴 인터폴레이션, 스페셜 인터폴레이션을 둘 다 바꿀 수는 있지만은 만약에 바로 회전에 대해서는
로테이션에 대해서 이제 그 키프레임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로테이션 키프레임에 대해서는 인터폴레이션 타입을 보게 되면 시간에 대한 인터폴레이션은 바꿀 수 있지만은 로테이션에 대해서는 공간에 대한 인터폴레이션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 회전이 되는 어떤 방향성은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은 그것이 좌표 공간상 어느 방향으로 또 어떤 곡선이 기울기에 따라서 회전이 된다, 그런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회전에 대해서는 스페셜 인터폴레이션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뭐 역시 이제 그 이런 오퍼시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보게 되면 역시 오퍼시티에 대해서는 템포럴 인터폴레이션은 적용할 수 있지만은 스페셜 인터폴레이션, 공간에 대해서는 인터폴레이션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스케일에 대해서는 이제 그 뭐 이런 식으로 키를 넣었을 때 그 키가 갖고 있는 모양도 역시 템포럴 인터폴레이션만 변경이 가능하죠. 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스페셜 템포럴 인터폴레이션을 이제 동시에 같이 이제 바꿀 수 있는 그 속성은 이 포지션 속성만 가능하고 스케일, 로테이션, 오퍼시티에 대해서는 이 스페셜 인터폴레이션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키프레임 인터폴레이션이 갖고 있는 이제 기본적인 작용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유사하게 실험을 해보시면서 각각의 이제 그 인터폴레이션, 특히 이제 그 이 포지션에 대해서 이 템포럴 인터폴레이션 또 스페셜 인터폴레이션의 이 타입의 변경에 따라서 어떤 그 시각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잘 눈여겨서 확인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